예쁘고 발랄한 부잣집 아가씨 에마 우드하우스. 스스로 독신주의자라 주장하는 그녀의 취미는 뜻밖에도 중매석이다. 가정교사 테일러 양이 계획대로 결혼에 골인하자 에마는 자신의 탁월한 안목에 더욱더 확신을 갖고서 절친 해리엇을 다음 타깃으로 정한다. 하지만 에마의 섣부른 계략은 친구들 사이에서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남들의 사랑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녀 앞에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는데.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인 오스틴의 에마입니다. 시공사 출판사이고요. 최세희 옹김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주인공 중에 자신의 삶을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주인공 에마. 오스틴이 에마 캐릭터를 만들고 난 후 자신밖에는 좋아하지 않을 인물이라고 했죠. 소설 속 에마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감정적이며 당찬 면을 가진 인물이에요. 부유한 집안에 큰 어려움 없이 곱게만 자라온 한 소녀의 성장기라 할 수 있는데요. 어릴 적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늘 다른 이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신경쇠약을 가진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가죠. 보통 이렇게 말하면 가세가 기운 듯한 느낌이 있으나 소설 속 에마는 부자입니다. 가문 있는 집안의 딸이죠. 자신처럼 부유한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에마는 자신의 직관으로 주변 이들의 중매를 주선하는데요. 가난한 사생아로 살아가는 해리엇이라는 친구를 엘턴 씨와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장농인 마틴 씨가 해리엇에게 정성스레 마음을 담은 청혼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해리엇은 청혼의 편지로 가슴이 뛰지만 에마는 왠지 탐탁지 않아 하죠. 에마의 영향을 받은 해리엇은 그런 마틴의 마음을 그만 거절하고 에마가 이끄는 대로 엘턴 씨와의 상상 속의 사랑을 키워가죠. 하지만 그러한 사랑의 큐피드 화살은 빗나갑니다. 해리엇에게 향할 줄 알았던 화살은 에마를 향해 날아오고 에마는 자신의 촉이 틀렸단 것을 알고 마차 안에서 고백하는 엘턴에게 무자비하게 거절을 하죠. 그 마차씬을 읽는 동안 좀 고구마 같은 상황이어서 답답했어요. 소설은 이렇게 큐피드 화살을 이리 꽂고 저리 꽂고 또 에마의 추측과 확신은 또 다른 생채기를 남기며 좌충우돌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소설을 읽고서 한번 키워드를 찾아봤어요. 내가 찾은 엠마 속 키워드는 영향력과 편견이에요. 에마와 해리엇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10대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10대는 한참 상상력이 많을 때잖아요. 특히나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는 더더욱. 물론 에마는 해리엇을 만났을 때 20대이긴 하지만 고생 없이 순조롭고 부유하게 자라며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안주인이 되어버린 에마는 상황이 그래서였을까요? 매우 당차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감없이 받아들임으로써 타인의 사랑과 인연까지 좌우지하게 됩니다. 잠깐 딴 길로 새자면 에마는요, 묘하게 아버지 우드하우스 씨를 많이 닮았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개인적으로 오스틴은 이 소설을 쓴 시절에도 유전이나 환경과 같은 심리를 공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신경쇠약에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를 안락의자에 앉아서 혼자 하고 계신 우드하우스 씨는 세상사 참견과 고뇌를 스스로에게 가열차게 하는 걸 볼 수 있지요. 반면 에마는 그러한 비슷한 성향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돌림으로써 타인의 삶에 강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녀만의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칫 고구마가 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에 한 줄기 빛 같은 나이틀리 씨.
나이틀리 씨는요, 에마와 이런 에마의 옆에서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에마와 많은 논쟁과 토론을 벌였던 인물이에요. 저는 이 나이틀리 씨가 참 고마웠어요. 에마만큼 그의 아집도 만만치 않았지만 아집인지 곤조인지 암튼 엠마를 향한 꼰대 같은 성질 부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중심을 잃지 않은 이타적인 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에마의 옆에서 성장을 돕고 또 마지막에는 에마와 함께 사랑의 완성을 이룬 나이틀리 씨. 네, 너무 멋졌어요. 에마는 마치 자아와 초자아의 싸움 같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있는 엄청난 피해자라고 해도 될까요? 해리엇도 답답한 인물이긴 했지만 결국엔 그렇게 에마와 함께 성장을 하게 된 인물이죠. 자신의 사랑 그리고 느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지극히 사적인 감정까지도 타인의 말을 필요로 했던 인물이에요. 일찍이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이 남달랐을 에마. 우드하우스 씨의 성격을 보면 에마가 혼자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했어야 하는 것들이 많았겠다 싶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생아로 자랐던 해리엇. 해리엇과 에마의 성장 과정을 보면 서로에게 행하는 부분들이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죠. 제가 또 장면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베스트와 워스트 장면을 뽑아봤어요. 베스트 장면은요, 결혼식 장면이었어요. 당시 부유한 가문들도 그런 취향에 따라서 결혼식 자체는 소박히 진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에마도 그렇게 그랬거든요. 마음의 산전수전을 겪은 에마가 내적 성장 후에 거품이 빠진 진짜 매력적인 에마의 모습을 이런 결혼식으로 또 투영이 되었다고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워스트 장면이에요. 에마와 엘턴의 마차 속에서 사랑의 큐피트를 잘못 꽂았던 장면이요. 정말 좀 읽기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뭐랄까 참 한쪽은 처절하고 한쪽은 어이상실에 기가 찬 상황. 아니 이렇게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장면이 있나요? 엘턴은 에마와 해리엇 누구에게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야망남이었죠. 자신과 매우 비슷한 배우자를 나중에 등장을 시켰고요. 오스틴이 독자들에게서 엘턴을 좀 미리 마음을 좀 떨어져 놓을 수 있게 그 장면을 넣지 않았나 이렇게 내 맘대로 상상도 해봤습니다. 오스틴 소설을 많이 읽어보진 못했지만 에마는 오스틴 소설 주인공 중에 부유하고 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에마의 성장기를 참 잘 그린 것 같았어요. 자신밖에 사랑할 이가 없을 거라던 에마를 완성하고 너무 짧은 생을 살다간 오스틴. 이렇게까지 오래오래 자신이 탄생시킨 인물들이 사랑을 받을 줄 알았을까요? 다음 책도 기대됩니다. 다음 책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